안녕하세요. 좀 늦은 박사과정 언니 윤혜진입니다. 오늘은 노력과 효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대학원생으로서 항상 가지고 있는 죄책감 중에 하나가 난 열심히 하지 않아 이거잖아요. 항상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열심히 하지 못하는 그런 자신에 대한 어떤 비난하는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한다는 게 뭘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 보통 떠올리시는 이미지가 정말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완전 너무 집중해서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이 연구와 공부만 정말 열심히 하는 그거를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것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 입장에서 열심히 한다는 건 저희에게 주어진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는 거다. 이렇게 관점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하고 있는 학위 과정이 어떻게 보면 기간에 관련된 부분도 있거든요. 석사 같은 경우에는 2년에서 2년 반, 박사 같은 경우에는 수료까지 하고 그 이후에 일정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성실하게 끝까지 보내는 것 자체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그 기간을 끝까지 채우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 기간을 정말 시간만 보내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기간을 보내고 그 기간에 주어진 것들을 그저 성실하게 해내는 것 자체를 기본으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기본이 아니에요. 그걸 제대로 해내시는 분도 드물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학위를 제대로 취득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열심히라는 것의 개념을 조금 달리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께서 계획하시는 어떤 일정 기간, 그 기간을 끝까지 완수하고 그 기간 동안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성실하게 하나씩 해낸다. 나에게 주어진 기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성실하게 매일매일을 보낸다. 이것 자체를 열심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 물론 여러분은 열심히 하시는 그런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때로는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께서 어떤 일을 하셔도 마찬가지듯이 한 2, 3일, 일주일은 바짝 열심히 밤새고 정말 모든 걸 쏟아 부을 수 있지만 그게 한 달, 1년, 2년 이렇게는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끝까지 가는 것만 해도 성공이고요. 그 과정을 좀 더 성실히 보내면 아주 대성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열심히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좀 달리 하셔서 자신을 게으르고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으로 비난하시기보다는 꾸준히 끝까지 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두 번째는 효율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뭘 하다 보면 이거 하긴 하는 건데 효율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따져요. 그리고 효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중단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이게 쓸모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효율이라는 거는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나중에 판명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것들을 전에 좀 많이 봐뒀어요. 어떤 기술들을 연마를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쓸모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그냥 일단 했는데 나중에는 그걸 알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기술은 그때는 그닥 그렇게 효율에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을 연마하느라 더 많이 시간을 낭비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나는 그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아낄 수 있었거든요. 효율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께서 초반에 이런저런 논문들을 많이 보신단 말이에요. 어떤 논문은 지금의 필요에 당장 이렇게 연결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실컷 봤는데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없는 이 논문을 봤던 게 효율이 없었던 거냐? 근데 나중에 한번 시간을 두고 볼게요. 그때 당시에 이런저런 논문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논문을 보는 그런 습관이 생기고 논문을 보는 노하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논문을 볼 때 효율이 생긴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을 때 이 일에 대한 효율은 지금 당장 따질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해야 하는 일이라면 하긴 하되 나중을 봤을 때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좀 넉넉하게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교육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교육과 훈련이라는 자체가 원래 효율이 떨어지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자체가 모르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던 걸 익숙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과정이 효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저런 시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 아무리 내가 봤을 때 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가르쳐도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효율을 따질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오히려 배우고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그 과정에서 나에게 맞는 것은 이래서 나에게 맞는구나,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은 이래서 나에게 맞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을 판별하는 눈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어떤 미지의 것을 발견했을 때 이게 나에게 맞는지 맞지 않은 것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은 빨리 그만두는 것도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그냥 길러지는 부분이 아니라 앞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시행착오, 여러 가지 비효율을 통해서 얻어지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공부하고 연구하시는 과정에서 효율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시거나 그걸로 인해서 자신을 너무 몰아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러분께서는 어느 일정 수준, 어느 일정 상황까지는 하시고 선택은 하셔야 돼요. 이걸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에 대한 결정은 내리셔야 되는데, 그렇게 결정을 내리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전에 여러분께서 경험하셨던 여러 가지 자신에게 맞는 경험, 자신에게 맞지 않은 경험, 이런 것들을 차분히 차곡차곡 쌓아가셔야 그런 결정과 선택이 가능하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대학원생으로서 가장 많이 자괴감을 느끼는 두 가지, 열심이라고 하는 노력의 부분, 그리고 효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정의와 저희가 연구의 장면에서 학위 과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느끼는 그런 의미와는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상황에서 자신에게 맞게 한번 재정의해보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일하시면서 공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요. 여러분의 대학원 생활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제 말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